정중부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달아봤습니다. 한강 시신 토막 살인 장대호의 신상이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인 것은 떳떳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르셨는데 자수하셨는데 왜 자수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얼굴이 공개되셨는데 왜 지금 반성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지 그랬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허은하 소장님. 야, 이거는 반성하지 않고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경찰들에게 오히려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이 태도, 행동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선 분석 전에 너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조금 뻔뻔하고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얼굴이 또 너무나 평범하다는 것에 우리는 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자세로만 본다면 보시다시피 전혀 반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스스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이 어깨를 쫙 펴고, 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대부분 저런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든 가리고 싶어서 고유정마저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미안한 감정이 정말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더니 앞에서는 또 이제 처음에는 존댓말을 하다가 그냥 끌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엔 또 반말을 하더라고요. 왜 말을 못하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한테는 제대로 해주지만 나쁜 양아치들한테는 난 그렇게 해도 돼. 라는 내 머릿속의 프레임이 인식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흉악범인데 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반성 안 한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 예. 거예요. 자기가 흉악범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 팩트는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난 잘못이 없다. 왜? 잘못된 사람을 내가 응징했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했던 감정 노동자였습니다. 수많은 갑질들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좀 잘못된 인식을 해나가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서비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갑질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이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그게 너무 도를 지나친 저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좀 경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장대호는 정중부 이야기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시신 나머지 부위는 어디다 버리셨어요? 모두 같은 장소에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아들이 정중부에 수염을 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중부는 그 원한을 잊지 않고 있다가 유신정변을 일으킨 그 당일날 잡아 죽였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수염을 태운 일 죄송합니다. 같지만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당사자한테는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방을 죽일 만큼의 큰 원한인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정중부 얘기를 꺼냈어요. 무신정변. 이거 일단 정중부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자세하게. 네, 정중부가 이제 무인이죠. 무인. 근데 키가 크고 네. 수염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런데 실제로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이라는 자가 예. 어린 놈이 촛불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웁니다. 예. 그러니까 정중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김동중을 엄청나게 때려요. 예. 그걸 본 자기 아버지 김부식이 왕에게 꼬질러 바칩니다. 예. 얘는 폭력배다. 그래서 이제 처단을 해라. 그걸 왕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감옥을 집어넣는데 그래도 봐도 정중부가 훌륭한 거예요, 왕이. 예. 그래서 몰래 정중부 도망가게 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 정중부가 마음속으로 김동중을 원앙을 맺게 하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170년에 난을 일으켜 거의 문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방금 얘기하듯이 말하자면 흉악범이 양아치를
그러냐면 김동준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놈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원한을 품어서 하는 것이다. 자기를 그렇게 이제 정중부에 했고, 그때는 그 배경은 뭡니까? 문전무비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군, 공군, 해병, 장군을 다 문관시키고 실제로 무술을 가진 사람들을 쫄병을 시켰던 그런 어떤 폄하되었던 그 시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도 어떤 우리 사회의 말하자면 멸시 풍조에 대한 앙심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김미정 장관님. 네. 자기의 살인은 역사적인 사건까지 끌어들이면서 네. 상당히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정중부의 분노까지 끌어들였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본인이 이렇게 출두를 할 때 포토라인에서 누군가가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통상 그러면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제가 고유정 사건하고도 참 연결해서 보고 싶은데 뭐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극악한 이게 사건 사고를 보면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였으면 정말 얼마나 끔찍하냐 정말 생각하고 맞아요. 싶다 이런데 저런 역사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가해자 관점에서 생각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인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예. 고유정도 너도 아마 성폭력 피해 당했으면 너도 그렇게 했을걸?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내가 이런 나쁜 놈 한 거 수염 태웠을 때 그 모멸감처럼 내가 그 정도 모멸감을 느꼈어. 그러니까 내 모멸감에 동참해줘.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가해의 심리를 정당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거와 달리 안타까운 거는 보통 순간적으로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도 보통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바로 살고 싶어요. 이런 걸 해도 진짜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예.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경악해하는 범죄들은 순간적으로 욱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계획을 한 범죄를 했다라는 것과 그 이후에도 나는 정당하게 저질렀어 라고 주장하는 것과 반성하지 않는 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삭막해졌어요. 네,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예. 뭐 조국 때도 교육 얘기 나오고 했는데 입시 점수만큼이나 중요한 게 인성교육.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에서 보고자 하는 것도 위법이냐 아니냐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정중부 얘기까지 꺼낼 정도였는데 이게 단순히 뭔가 정신적으로 재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발언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더 무섭다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진술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 본인이 얼굴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알고 구치소 내에서 무슨 말을 언론에 할까를 아주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딱 얘기했는데 정중부 누구인지 아세요 하면은 제 친구 정중부 없는데 왜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 정도로 그 내부적으로 그 많은 고민 끝에 했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 검찰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구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무기징역형 정도는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양형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특별 가중 사유로서 계획적 범행, 사체 손괴, 잔혹한 수법, 나아가 반성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은 형을 최대한 가중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반면에 예.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형을 감경해줄 사유는 없습니다. 없다. 결국 나중에 법정에 가서 다시 반성을 하고 재판장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할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언론에 얘기했는 내용 모두가 나중에 최종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가장 아주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예. 정중부 고사까지는 장대호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 발언 중에 청와대가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청와대 해명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비공개 처리된 청와대 청원은 전체 청원의 22%로 대부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 때문이었다. 거의 뭐 실시간으로 물어보면 실시간으로 답해서 제 답변 고맙습니다.